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왜 끝났는데 왜 국장님 끼어드냐고요? 당신을 집중시키고 그런 지역. 아베의 노력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네, 이번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이신데 네. 저는 사실 2선, 3선 되신 줄 알았습니다. 프로필 보고 네. 초선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새삼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네. 그 22년 판사를 이제 경험이 있으셨고 그런 덕분인지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 무게감, 존재감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처분 공방, 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공개 변론, 또 현재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 활동까지 그 당의 위기 상황, 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의원님이 함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판사, 변호사 네. 이제 거치셔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그 생활이 좀 많이 바뀌셨을 텐데 만족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의 길을 걷길 잘했구나. 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좀 정치는 뭐 만족도보다는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이요. 이제 제가 국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네. 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좀 지켜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또 야당 2년 동안 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좀 법치, 뭐 유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뭐 조금은 계기가 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또 정권 교체 성공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자유민주주의와 좀 법치를 좀 지켜내고 있다는 면에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활은 굉장히 고되죠. 예, 정치인이라는 그 전에 법 쪽에 계실 때가 더 고됐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지금 바쁘신가요? 훨씬 고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뭐 24시간 온 상태로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안테나를 켜놓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뉴스들도 있고 또 뭐 이런 또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사건들에 대한 또 뭐 재판이랄지 뭐 수사 상황이랄지 사실 이제 그런 것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챙기고 뭐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소리를 또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멀티플레이여야 된다. 네. 정치인은.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생활은 훨씬 그 이전보다는 좀 고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 내에서 그 주목을 받는 초선이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은 현안들이 참 많은데요. 네. 먼저 그 도어 스태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MBC 기자와 또 대통령실 네. 설전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는데 재발 방지가 우선인 만큼 뭐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었던 만큼 좀 아쉽다 또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도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옳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이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제 이로 네. 인해서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이러한 방안 뭐 이런 것 없이는 좀 지속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도어 스태핑은 뭐 제가 이번 대선에서 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또 수행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을 이제 같이 뛰면서 항상 그랬었죠. 네. 예,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러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죠. 뭐 사실 외국에도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어 스태핑 항상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단과의 소통을 좀 하셨던 건데 근데 이것이 중단을 할 정도라면 사실은 저는 뭐 납득할 만한 그런 뭐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대통령실도 물론 또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또 기자단도 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뭐 이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좀 네. 이것은 그동안에 좀 지켜온 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근데 결국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한 것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잠정 중단인 것이지 뭐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또 기자단이 좀 소통을 하면서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서 또 국민들 앞에 또 대통령의 생각을 또 그렇게 또 출근하면서 이야기하신 좀 그러한 장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단은 뭐 MBC와 이제 뭐 대통령실이 좀 풀어야 될 사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야가 이제 그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사안을 두고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야당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소통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또 군사 독재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또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쨌든 잠정 중단이고 어쨌든 뭐 좀 조만간 아니면 요 좀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 네. 지난 이제 미국 그 유엔 방문에서 이제 비롯된 이러한 뭐 대통령의 말이 결국은 정확하지 않게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계기가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시정이나 사과가 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말한 그 것이 네.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또 전달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뭐 가로 미국 국회 뭐를 지칭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는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전달해주는 그런 소통의 창구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좀 만들어내고 또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의 뭐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또 정확성에 대한 저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좀 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뭐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앞서 이제 저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제 했던 역할 중에서 뭐 이런 가처분에서의 뭐 승소로 인해서 뭐 당의 좀 위기를 또 좀 종식시키고 좀 안정 체제로 갔다 사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검수완박법에서의 뭐 권한제기 심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 국감 직전에 언론중재법 막아내느라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거대 여당의 이러한 의석을 가지고 그 언론중재법 이게 결국 언론재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거의 국회 법사위까지 날치기 통과가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만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힘이 정말 온몸으로 저희가 막았고 제가 8인 협의체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또 민주당의 의원들과도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유엔에서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외신 기자단까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좀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마지막 선에서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 네. 이러한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좀 본인들이 한 행위를 오히려 좀 다 잊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도어 스태핑 그 잠정 중단 사태 그리고 MBC와의 이제 그 네. 날선 공방을
두고서 또 언론 작년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네. 그 사안을 또 떠올리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전주혜 의원님 오시기 전에 그 장경태 의원과 전화 네. 연결을 했었는데 네. 그 장경태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네. 그 갈등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그 조명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그 장경태 의원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그 장 의원의 그 핵심은요, 장 의원의 말에 의하면 핵심은 조명 여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그 콘셉트 사진을 찍은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진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이 어떠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실 확인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원이 얘기하는 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진실을 좀 밝히고 또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은 그거는 저는 장경태 의원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명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외신이라고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외신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 레딧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따온 그것을 보고 지금 외신을 보고 이렇게 조명을 했다고 주장을 지금 한 것이고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점에 있어서 방점을 찍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다 조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인위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본인의 의도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속마음을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이 어떠한 그런 책임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또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사실 굉장히 이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폄훼하는 좀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까지 제소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정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저는 본인의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장동 재판으로 좀 그 사안을 옮겨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천화동인 1호가 이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이제 그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목한 그 이유를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이고 나는 내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사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내 소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시나리오, 그 수사 전망에 대해서 그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좀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대장동의 설계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 4,040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안긴 이 대장동의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 사실 이제 그걸 밝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을 때 과연 그 유동규 씨가 무슨 몸통이냐 사실 그걸 믿을 만한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남욱 씨도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지금 김용 부원장과 이제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러면 몸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사실은 이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아닌 것이죠. 어떤 그런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재 문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국은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대장동의 몸통은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용, 정진상 두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국민들의 의혹을 오히려 의심을 좀 받기에 충분한 그런 수사죠. 연내 소환에 그래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네. 이게 이제 속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임박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그 비대위원회에서 이재명 퇴진론을 외치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 퇴진 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앞서 뭐 비명계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런 이낙연 걸 전 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은 뭐 민주당의 좀 상황에 뭐 달려 있는 것이죠. 뭐 국민의힘이 퇴진하라고 해서 이제 퇴진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연루된 것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뭐 이것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당 대표를 유지할지 말지는 큰 결단의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여성 아동 등의 그런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제 네. 발의하셨었고요. 앞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또 이제 매진하겠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요 법안 발의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 의정 활동, 특별히 어디에 방점을 찍고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더불어서 네.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또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좀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을 사실 해결하는 그런 법안이나 정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10년 동안 사실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계속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저출산을 어떠한 그런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출산을 일단 인정을 하면서 인구 정책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은 앞으로 병역 의무를 할 그런 또 남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방적인 면에서도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저출산과 인구 정책 기본을 좀 인구 정책을 연관을 시켜서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안은 이제 인구 정책 기본법을 좀 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좀 저출산 고령화 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좀 그런 것도 어떻게 인구 정책까지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구로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앞으로 좀 우리가 당장 겪을 인구 정책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사실 저출산의 해결은 그냥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출산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를 좀 만드는 여러 정책과 입법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굉장히 늦었지만 그 출산에 좀 네. 동조를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지금 의원님들 나오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다. 네. 또 말로 하는 뭐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치인이 네. 뭐 본인이 이제 말을 하고 스피치를 할 때는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그 평소에 이제 특히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예. 국민의힘의 든든한 뭐 가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발언을 하실 때 네. 그 좀 어떤 그 마인드, 어떤 그 소신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갖고 계신 그냥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아무래도 저는 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공부 좀 하고 뭐 연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법조계 계실 때보다 정치인 돼서 더 늘으셨나요? 네, 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 기회도 있고 또 여러 뭐 회의나 여러 차례 여러 또 그 발언할 네, 기회가 네.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좀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런 저의
생각을 이렇게 담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좀 주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발언할 때 어떤 메시지, 뭐 아니면은 뭐 날카로운 질문이랄지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임팩트 있는 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도어스태핑 중단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여야의 첨예한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